2010년 기도 중에 들어간 대우통신실업에서 2010년 기도 중에 들어간 대우통신실업에서 기도하고 들어간 대우통신실업에서 나온 뒤 기도 중에 몸이 조종당해 용품문고로 조종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먹을 거나 책 같은 거 사주고 CCTV 찍는다면 책 같은 거 CCTV에 찍히게 찍고 나중에 가서는 소화기를 뿌렸다. 경찰서나 법원 같은 곳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보게 되고 대기소 다니다가 LG 하이셔츠 공장을 들어가게 되었었다. 전에 소화기 뿌렸을 때와 비슷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 2019년 9월 24일 실종아동 만명 그림, 2019년 10월 18일 신경아씨 찾아짐. 발톱이 다 빠지도록 찾아다니는 동안 딸은 미국으로 입양돼 간호사가 됐고 가정도 이뤘습니다. 44년 만에 기적적으로 찾게된 딸과의 만남으로 제가 그 실종아동 그려본 사람들 중에는 그 신경아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찾아진 거 본 거는 10월 18일 JTBC 컬처 10월 18일 꽃신 찾았다. 실종아동 신경아씨 찾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인천 장발장 처벌 내신 국밥집.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후에 곳곳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면서 요즘 세상에 바꾸는 사람이 잡힌 30대 가장과 12살 아들. 여기 보면은 그 우유가 남양 거 맛있는 우유이고 여기 옆에 보면 소주가 있습니다. 소주 있고 여기 남양 그 맛있는 우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일 나갈 때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일부러 남양 거 주거나 그 풀무원 거 주고 그러는데 그 이런 거 그 남양 것이 있어서 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소주 있었던 것도 좀 그랬지만. 경찰은 처벌 대신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처벌 대신 국밥집을 데려갔다. 예전에 소화기 뿌렸을 때도 거기서 막 파출소에서 밥 먹고 막 그랬었는데 까불고 밥 먹고 막 실종아동 그리고 그러고 막 밥 먹고 그랬었는데 12월 16일 날 그 장발장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실종아동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은 실종아동이고 이 아버지는 실종아동 앞에다가 내세워서 뭔가 그 안 좋은 것들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비유하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원금 같은 거 그렇게 그렇게 뭔가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어떤 그런 것들 그 주지도 않은 안전용품에 사인하라거나 뭐 어떤 서약서 사인하라고 해서 그 정보보호 서약서 사인하라고 해서 어떤 뭔가 그런 것들 그런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16일 (2019년 12월 16일) 인천 장발장 처벌 대신 국밥집. 2019년 12월 20일 광주 모텔 방화 소화기 뿌리던 뭐 그런 것 같아. 2010년에 그 용품문고에 그래서 막 까보고 돌아다니다가 그 소화기 뿌리듯이 뿌렸는데 인천 장발장 인천 장발장 나오고 그 인천 장발장이 그 용품문고에 가갖고 제가 그 까불듯이 그런 거였다면은 광주 모텔 방안은 이제 소화기 뿌리듯이 뭐 뿌린 그런 건가. 근데 소화기 뿌린 거하고 반대로 불을 질러 버려갖고는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순 기자. 네, 정국입니다. 네, 자 방화 용의자가 붙잡혔다고요? 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모텔에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 투숙했던 39살 남성 김모 씨를 39살 김모 씨라기 그 나이도 나랑 비슷해갖고 2019년 12월 22일 그 광주 모텔 방화 추정 화재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화재 발생 후 모텔에서 제일 먼저 대피해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추궁하자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집에서 뭐라 하니까 또 정신 사나지네. 광주 모텔 방화가 있고 나서 이제 2019년 12월 31일 날
인천 장발장 실체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네. 그 지인들의 하나의 그 폭력성 발언들이 그 나왔는데요. 아까 그 병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그 얘기인가 하면 또는 일을 사실은 본인이 그 소개를 시켜줬는데 약속을 어기고 즉 일을 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그 PC방에 가서 인천 장발장 과거 행적 이런 거 나오게 됩니다. 그 방화 사건 나오고 나서 2020년 1월 22일 성산대교 추락. 성산대교 추락하기 전에 이제 인천 장발장 사건 보게 되고 제가 뭔가 장발장하고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글 같은 거 적어서 그 실종아동 그릴 때 뭐 정보보호 세약서나 안전용품 관련 그런 글 같은 거에 주지도 않으니까 사인하라는 거에 그런 거 관련해서 적고 이렇게 용품 문구에다가 놔두고 오는 그런 걸 했습니다. 원래 마트 갈 때 계속 그 글 같은 거 적어놓고 그렇게 물건 같은 거 사고 그랬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정 장발장하고 좀 반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했었고 2020년 1월 20일 성산대교 추락 사고를 보게 됩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쪽으로 달리던 차 한 대가 대교 가운데서 한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안전벨트가 이렇게 1월 22일인데 1월 21일날 비슷한 시간쯤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22일 성산대교 차량이 인도로 돌진 뒤 한강 추락, 운전자 사망 이런 기사 보게 됩니다. 비슷하게 2020년도에 비슷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2020년 7월 26일 실종아동 만명 그림 포츠담 선언나라고 동일합니다. 이제 포츠담 선언 때 일본한테 해갖고는 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아갖고 8월 5일인가 8월 6일인가 며칠 날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했다가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2020년 9월 4일 6시 정도 이것도 4일 6일 정도 우리 시가 9월 5일에 베이루트 폭발 히로시마 원자폭탄 비슷하다는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저녁 6시 반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두 차례의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9월 14일 발견되어 9월 15일 5인 SC 사망 사고를 보게 됩니다. 지난 14일 인천 자택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돼. 왜 이렇게 눈여겨보냐면은 이 사람 동영상 유튜브를 보는데 도끼 같은 도끼빗이라고 하는 그런 빗으로 막 목을 갖다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연관이 있는가 보다. 예전에 소화기 뿌렸을 때 여자가 오락하고 가면 목을 칼로 치네 칼로 찌르네 그런 것을 했었는데 이런 도끼로 치는 듯한 그런 영상을 보게 되고 좀 섬뜩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편의점에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20분간 한다고. 이 사람도 저랑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황씨에 38인가 39인가 넥타이 그림 잃어버려 내가 예전에 실종하던 알리려고 그림 그려둔 거에 그런 거 관련해갖고 그거 했다면 여기서는 자기가 편의점 공모전 그런 하려고 했는데 공모전 잃어버려갖고 그거 했다고 양동 부렸다고 9월 16일날 9월 15일날 평택 편의점 차량 도친 사고 이런 것이 보게 됩니다. 용품 문구에서 또 이것도 놔두고 그런 거랑 비슷하죠. 2020년 9월 20일 성산대교 추적 전 찍었던 광천교 다리 같은 거 페인트 칠하는 곳에서 성산대교 추락 전에 광천교 다리 위에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걸어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성산대교 추락 때 사고 난 곳이 사고 난 다리하고 좀 비슷해 보였죠. 9월 20일날 일하는 곳에서 점심밥을 먹고
그 괴롭힌 2층 아줌마 닮았다는 생각드는